오늘 강의를 맡은 배신혜입니다. 오랜만이에요, 그쵸? 오늘 제 이야기를 그냥 뭐 성공 스토리니까 너무 거창해요. 사실 메나테크 안에서 성공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편안하게 제 이야기, 메나테크 만난 지 지금 한 17년 차 되어가고 있습니다. 10월 달이 되면 이제 만 17년이 벌써 되어가더라고요. 17년 동안 비즈니스를 했었던 이야기를 할 건데 17년 내내 메나테크 비즈니스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17년 동안 제가 어떻게 메나테크를 하게 되었는지 또 그냥 제 이야기를 좀 편안하게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아니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20대 때부터 나는 뭐를 하면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았어요. 전 제 스스로를 빨리 파악한 것 같아요. 공부로 성공할 수 있는 인생은 안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저는 부자가 되는 거에 정말 관심이 많았어요. 3남 2녀의 막내딸로 크면서 언니 오빠들이 살아가는 모습도 보게 되고 주변에 어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어떤 어른으로 살아가면 되게 좋을까가 참 궁금했었고요. 그리고 저는 정말 좋은 어른으로 그리고 용돈도 좀 많이 줄 수 있는 어른으로 제가 주로 갖고 싶고 하고 싶었던 건 다 돈하고 연결이 된다는 걸 좀 빨리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로 성공할 수 없는 내가 도대체 뭐를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해서 23세 때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린 나이였습니다. 23살에요. 동암역 남광장 앞에 순금당이라는 둘째 오빠가 매장을 하던 걸 제가 인수를 받습니다. 정말 겁없이 다 돈이 없어서 많은 돈을 빚으로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4,800만 원으로 오픈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게 30년도 넘은 이야기거든요. 그 당시에 이 순금당을 오픈할 때의 4,800만 원은 32평 아파트 값이었습니다. 이부이자를 감당해야 됐었고요. 멋지게 부자가 되고 싶어서 시작을 한 순금당이 저는 자영업을 하면 진짜 자유하게 살 줄 알았거든요. 사장님이니까. 그런데 막상 오픈을 하고 나니까 어때요? 아침 10시에 문을 열고 저녁 10시에 닫아야 돼요. 그 시절에는 자영업자가 쉬면 굉장히 건방진 상황들이 벌어지고요. 자영업자는 365일 명절을 제외하고 그리고 협회에서 정해준 8월 1일부터 8월 5일을 제외하고 쉴 수가 없었어요. 저는 10평 남짓한 매장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서 23세였기 때문에 친구들의 결혼식에 피로연을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왜? 빚도 갚아야 되고 부자도 돼야 하니까. 근데 순금당이 어때요? 금은방? 이름이 좀 촌스럽지 나랑 안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촌스럽게 금은방을 해가지고는 성공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멋지게 인테리어를 싹 바꿉니다. 그리고 이름은 이렇게 짓습니다. 홍익 다이아몬드. 세련됐죠? 자영업자들이 뭔가를 변화할 때요. 주로 많이 하는 게 상호나 인테리어를 많이 바꿔요. 그리고 저는 상호를 바꾸고 인테리어를 바꾸고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청난 부자가 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명단 작성 이런 걸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명단 확장을 하기 위해서 30일이면은 거의 28일 정도는 모임을 나가기 시작했고요. 어쨌든 많은 명단. 근데 제가 자영업의 한계를 이제 한 10년 지나고 나서부터 느끼기 시작합니다. 끝도 없는 디자인을 디스플레이에 메워야 되고 그리고 끝도 없이 고객의 니즈를 채워줘야 되고 끝도 없는 재고가 이 귀금속은 고물상화가기 때문에요. 사도 팔고 이렇게 사도 팔고 팔아도 남습니다. 고물상 허가라서. 그래서 손해볼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금은방도 재고가 제가 너무너무 이게 좀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는 직업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제 돈 좀 만져보고 싶다. 금 말고 돈을 만져보고 싶다. 재고 없는 장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요. 정말 겁없이 32살에 직업을 바꿉니다.
요식업의 요자도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던, 그리고 이 당시에 제가 고기를 전혀 입에 대지 않을 때였는데 저는 갈비집을 이렇게 오픈을 합니다. 겁 없죠. 갈비집을 오픈해서 6,900원, 1인분에 6,900원짜리 갈비살 뭐 이런 것들 했는데 장사가 또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일 매출 300만 원, 400만 원을 6,900원짜리를 해서 판매를 하려면요, 진짜 눈, 코 뜰 새가 없어요. 19테이블을 돌리는데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만납니다. 이때부터. 이곳에 계시는 종사자분들과 저의 생각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도 배우게 되고요. 그렇게 잘 되던 장사가 주변에 비슷비슷한 가게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매출은 급감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저는 부자가 되고 싶었는데요. 30대에 이런 책이 저에게 오기 시작합니다. 로버트 키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을 30대에 만나서 읽게 됩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제가 직장 생활을 안 한 이유는 딱 간단합니다. 학교 다닐 때도 정시에 등교해서 정시에 학교하는 게 지겨워 죽는 줄 알았는데 돈도 또 그렇게 정시에 다녀야 돼? 이 생각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는 부자가 될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제 일을 시작을 했고 제 일로 얼마든지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결국은 직장 생활도 자영업도 나를 부자라는 구간으로 데려다 주기엔 역부족하다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 막 엄청 고민했어요. 도대체 그러면 내가 이 투자자로 가야 돼? 비즈니스로 가야 돼? 저는 제가 체인 사업을 하면 또 이렇게 비즈니스로 가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사분면을 놓고 엄청 고민을 하다가 저희 친정엄마가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는데 저에게 제 인생에 정말 많은 명언을 남겨주신 분이시거든요. 학교 다닐 때 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엄마, 나도 자격증 좀 딸까? 이렇게 물어보면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못하게? 그러면 엄마, 애들이 다 자격증 따고 선생님도 자격증 따라하는데 나도 한번 따볼까? 자격증 같은 거 따는 거 아니에요? 그럼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돼. 자격증을 딴 사람들을 고용하고 살면 되지. 그리고 평생 돈 벌 생각을 하고 여자도 경제력이 굉장히 필요해를 엄마가 많이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이 책을 읽었잖아요.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둘째 아이 32살에 임신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임신한 상태에서부터 아이를 낳고서부터 분양 사무실을 그렇게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부천 상동에다가 아파트, 막 상가, 연수구청 주변에 상가를 어마어마하게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결국은 제가 뭐를 했을까요? 부동산을 오픈합니다. 자격증 없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실장님들 3분을 모시고요. 멋지게 오픈을 했고, 부동산을 안 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부동산을 해서 돈도 많이 벌었고요. 부동산을 해서 결국은 마이너스를 치게 됩니다. 제가 명의에도 문제가 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제가 선택해서 정말 여러 가지의 선택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제가 선택한 물건에 대해서 제가 마이너스가 나는 건 괜찮은데 제가 소개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제가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마이너스가 나는 걸 보니까 마음이 정말 아프더라고요. 부동산을 해가지고 부자로 되거나 행복하게 사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구나를 많이 고민하고 있던 시절에 은행 이자를 이 당시 한 2천만 원을 냅니다. 제가 한 달에. 겁없죠. 그렇게 은행 이자를 줄여서 600만 원으로 줄여요. 제가 너무나 감사한 건 제조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부동산을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조업이나 이런 거 했으면 고정 지출이 계속 나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자영업의 고정 지출은 접으면 안 나가니까. 근데 은행 이자는 계속 나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한 번에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어려움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32살에 출산한 딸아이, 25세 출산한 아들, 너무나 만족스러울 만큼의 두 아이들이었는데 제가 이 아이 둘을 이렇게 낳고 너무나 이쁘게 키울 때였어요. 둘째가 저 때가 한 4살 때였습니다. 4살 때.
정상화동으로 분만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거라 생각하지 않았지만 돌 무렵에 뇌전증을 앓기 시작하면서, 뇌전증 뭔지 아시죠? 경기라고 이야기하는,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하루에 40번, 하루에 50번씩 애가 쓰러지는데 저도 같이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26년째 지금 잠을 잘 못 자고 있습니다. 계속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래서 5살에 2급 장애 판정을 받게 되고 7살에 1급 장애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때 제가 여러 가지 갈등을 하고 있었어요. 이미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큰 어려움이 오고 있었고요. 이 7살 때 초등학교 이제 8살을 보내야 되는 와중에 이명진 배조원 사장님을 만납니다. 글리코 영양소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요. 저더러 사업을 하자고 하는데 할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때 제가 기다려보라 그랬어요. 뭐 이렇게 할 게 많냐고 물어봐서 이혼을 해야 되니까 기다려보라고. 네, 지금 사업을 할 때가 아니라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되니까 지금은 참 덤덤하죠. 그래서 저는 두 아이의 엄마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선택을 합니다. 이때 제 인생에 또 한 번 중요한 선택을 하게 돼요. 이렇게 두 아이의 엄마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싱글맘이 되었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여전히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직장을 다닐 수 있을까? 다시 자영업을 해야 될까? 여러 가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배조원 사장님이 저에게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심이 없었어요. 글리코 영양소는 너무나 관심이 있었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단계가 너무 싫은 거예요. 제가 이걸 대리점으로 오픈을 하면 연수구청 주변에다가 대리점으로 오픈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다단계라는 이유 하나로, 방판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로 거부를 했죠. 이 분이 끊임없이 우리 집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유통에 대해서 저희 집에 A4 용지에다 놓고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면 광고를 하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가지고 소비자가 이 이야기를요 수도 없이 우리 집에 와서 이야기합니다. 강의장에서 초대를 되어서 가도 이 유통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해가 안 갔었던 제가 한 번 들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유통을 이야기해주고 또 이야기해주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깨달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맞아, 소비자가 주체자인 네트워크 마케팅이 정말 비전이 있을지도 몰라. 내가 모른다라는, 그러니까 내가 다 알 것 같지만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내 고정관념에 의해서 자영업을 하거나 다른 일을 해야 될 거라고 계속 생각해 왔던 거죠. 근데 유통을 계속 들으니까 세상은 바뀌고 있고 소비자가 주체자인 이 유통, 네트워크 마케팅이 가장 건강한 방법일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메나텍에서는 2가지 교육을 받습니다. 고개덕, 누군가를 만나서 가서 사인을 받아와라는 교육이 아니라 누군가를 만나서 고기버, 누군가를 만나서 건강의 기회를 주어라, 경제의 기회를 주어라라는 이 2가지 교육을 받는다라는 그 말이 저를 많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우리 이명진 배조원 사장님 우리 집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누군가의 소개를 통해서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초등학교 후배야. 그래서 언니 동생으로 지내다가 유통의 흐름을 막 이야기해주고 더 친해지고 더 친해지고 더 친해지면서 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나를 깨닫게 해줄 때까지 찾아와 준 것에 대해서. 그렇게 저는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중요한 타이밍에 선택을 합니다. 메나텍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소비자일 때 2008년도에 이명진 사장님이 미국에 다녀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요. 2009년도에 제가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배조원 사장님과 이명진 사장님과 같이 2009년도에 미국 달라스에 갑니다. 저희 2사람 다 이때는 그쵸?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이때 막 글리코를 먹으면요 이런 거예요. 그때는 막 세미나가 어떤 식이었냐면 눈 뜬 사람이 엠브로토스를 먹으면 눈 감은 사람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이런 세미나를 겁나 했었어요. 믿고 싶었어요. 어메이징 했어요. 한국에 들어오면 전혀 어메이징하지 않는데 그곳에서는 막 어마어마했었거든요. 그렇게 메나테크의 글리코를 만나고 나서 진짜 나처럼
유진이의 아픔을 통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달해서 누군가가 이 정보를 통해서 건강이 회복이 되어질 수 있다면, 또 나처럼 정말 경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돈을 투자하지 않고도 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라는 방법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일정이 끝나고요, 이렇게 이명진 사장님이 가장 좋아하는 라스베가스를 또 갑니다. 저희 다 가난했습니다. 이 슬롯머신 기계에 아마 달러도 아닌 센트 정도에 이렇게 누르면서, 근데 저희 둘 다 가난했지만 꿈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꿈은 엄청났습니다. 이때 이명진 배주원 사장님이 미국의 어떤 등용문 안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손을 흔듭니다. 그리고 이명진 배주원 사장님이 이렇게 긴 머리를 틀어 올리고 화장실에서 메이크업을 하고 제가 이렇게 틀어 올리고 실핀을 꽂아주는데 배주원 사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년에는 언니가 이 무대에 한번 서봐야지. 제가 됐어, 너나 잘해. 근데 어때요? 마음 한구석은 그래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표현이 그때만 해도 복을 떠나게 하게 하는 그런 표현들이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또다시 그랜드 캐년을 이렇게 갑니다. 그냥 우울해요. 그냥 꿈은 있지만 우울해요, 여전히.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엄청난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엄청난 일보다는 GIP라는 것이 이제 프로그램이 짜졌습니다. 제가 친정엄마가 지금은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맨하택에 참 감사한 것들이 많아요. 그 중에 저희 친정엄마랑 여행을 맨하택을 통해서 2번을 제가 갔다 왔어요. 한 번은 하이난을 갔다 오고 이때 필리핀에 갔을 때였는데 엄마 이름 정명옥이라고 하는 엄마 이름도 제가 사업을 하고 배신혜라고 하는 이름도 제가 사업을 했는데, 이때 돈이 없으니까 유일하게 아이들과 엄마를 다 모시고 갈 수 있는 여행은 엄마 이름으로도 여행 자격을 따고 저의 이름으로도 여행 자격을 성취해야 4명이 다 갈 수 있었어요. 사진만 봐도 성취했다라는 게 느껴지시죠?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엄청 열심히 했어요. 엄청 뭘 열심히 했냐면 팔았습니다. 사업을 했겠습니까 제가 이때? 그때는 클린도 없었어요. 맛있는 거라고 메나베어즈밖에 없었어요. 전부 맛없는 것들만 이거 먹으면 세포가 좋아지고 미친 듯이 팔았습니다. 미친 듯이. 미국에 갔을 때도 127만 5천 원짜리 올스타팩을 12팩을 판매해서 갔었어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제가 어떤 직급을 달성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엄마 이름과 제 이름으로 열심히 판매해서 5개월을 진짜 팔은 거죠. 1년에 보통 한 4만 킬로 뛰었습니다. 그때는 카카오톡도 없었습니다. 전화와 문자와 막 차가 도는 거는 뭐 일도 아니죠. 그래도 꿈이 있으니까요. 꿈과 목표만은 정말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상상했습니다. 나는 2번 다시 돈 때문에 고생하지 않을 거야. 내 인생에 2번 다시 돈 때문에 고민하는 일은 지금이 굿바이야. 이걸 끊임없이 믿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PD를 목표로, 배주원 사장님이 그때 6만 전 PD였거든요. 1억 매출. PD를 하니까 그때 한 900만 원이 들어왔다라고 저한테 팔짝팔짝 뛰면서 그 선능력 길거리에서 막 통장을 보여주면서 팔짝팔짝 뛰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저도 선능력 길거리에서 한번 뛰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원타임 PD를 했습니다. 원타임 PD를 2010년도 12월에 9년도 12월에 2009년도 12월에 했을 거예요. 그리고 2010년도 1월 1일, 1월 2일, 1월 3일은 엄청나게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때 저는 눈이 많이 와서 집 밖을 나가지 않고 운전하기가 위험하니까 집에 있었는데, 그때 같이 비즈니스를 했던 어떤 형제그룹 사장님이 눈이 너무나 많이 와서 같이 원타임 PD를 갔을 때였어요. 본인은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일산 사셨는데 KTX를 타고 눈이 안 오는 부산으로 가셨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나 나의 자신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야, 생각이 이렇게 다르구나. 누군가는 눈이 와서 나 같은 사람은 집을 지키고, 누군가는 눈이 많이 와서 KTX를 타고 부산을 가서 비즈니스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달에 저는
그분은 PD를 유지하셨고요. 저는 ED로 내려앉습니다. 일을 안 한 거죠. 간단해요. 일을 제대로 못한 거죠. 그렇게 저는 그런 분들만 비즈니스를 할 것 같았어요. 저는 정말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물론 그분은 맨하탄에 남아있지 않고 저는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해가는 거거든요. 너무나 두려웠고 너무나 할 수 없을 것 같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거 아니면 내 인생을 바꿀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결단할 수밖에 없을 때 저는 배주원 사장님과 달라서 다이어리 쓰는 걸 엄청 싫어합니다. 그런데 쓸 수밖에 없었어요. 적자 생존이라는 적어야 산다라는 말 때문에 그렇게 시스템 다이어리를 쓰는 게 어려웠던 제가 시스템 다이어리를 빼곡하게 써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는 한국에서 다시 QPD를 도전할 거고 미국에서 등용문 앞에 서 있었던 이명진 배주원 사장님처럼 나도 미국에 가서 등용문에서 QPD로 서봐야 되겠다라고 다시 결단을 하고 미친 듯이 비즈니스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말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냥 입만 떼면 기승전 맨하탄이에요. 기에서부터 그때는 맨하탄이었던 것 같아요. 뭐 승전 그냥 다 기승전결 맨하탄이었죠. 그렇게 저는 미국 무대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2010년도에 큐피드가 되었고 2011년도에 US 매너페스트에서 이 등용문으로 이제 큐피드가 됩니다. 큐피드가 됐을 때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요. 이때 어떤 시간을 썼는지 제가 제일 잘 압니다. 한 달에 개인 PB 3개 레그 했을 때니까 21,000점, 24,000점, 6만 점이었거든요.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2만 점 부족하면 2만 점 해야 되는 거고 3만 점 부족하면 3만 점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파트너 없었기 때문에 그냥 했습니다. 미친 듯이. 왜? 저는 맨하테크 외에는 제 인생을 바꿀 게 없었거든요. 그때는 오소린도 플래닛시도 이런 거 맛있는 거 없었어요. 저희 때는 플래닛시도 나오지 않아서 오소린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큐피드가 된 그 후에 저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한 번 더. 맛없는 오소린이 나왔을 때 오소린을 먹고 이렇게 변했습니다. 오소린을 엄청나게 전달했는데 플래닛시가 없을 때였어요. 고객들로부터 이따위로 만든 거 너나 먹어라. 이미 전달되어진 거 이걸 사람 먹으라고 주냐. 오소린만 먹었어요. 저희는 오소린만.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게 너무나 무서웠고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다이어트 시장에서 승부를 낼 수가 없을 거라는 게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했고 오소린만 먹으면 누워서도 살이 빠진다라고 교육을 받았는데 중요한 건 아무도 안 먹을까 봐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배주원 사장님도 저도 오소린만 먹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삼시세끼 곡기를 끊고 6개월 동안 오소린만 먹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제 꿈을 이루고 싶었고요. 두 번 다시 가난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큐피드가 아닌 브론즈 PD, 실버 PD 이렇게 저의 꿈들을 이어나가고 싶었어요. 오소린만 계속 먹었습니다. 오소린만 먹으면 계속 이렇게 돼요. 지금은 일반식 많이 먹습니다. 오소린만 먹으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 스티븐 뉴턴트 박사님은 저기 무대에 있고 저는 맨 끝자리 어딘가에 앉았던 제가 이제는 성공이라는 걸 조금씩 해나가기 시작하면서 뉴턴트 박사님과 이렇게 굉장히 측근해서 사진을 찍는 위치까지 이렇게 저 뒤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이명진, 배주원 사장님, 박혜원 원장님 저희 다 그때 오소린만 먹었습니다. 오소린만 먹고 이 정도 되면 매출 쭉쭉 올라와요. 오소린만 먹어서 너가 이렇게 변했어? 뭐 설명 필요 없어요. 뭘 클린해, 뭘 복잡하게 생각합니까? 뭐 말 표현할 게 없어. 인생 바꿀 수 있다니까요. 인생 바꾸는데 6개월을 먹는데 그게 뭐 어려워요, 그게. 6개월 아니라 1년이라도 먹어야지 지금. 인생이 바뀐다는데. 이렇게 이 빨간 드레스 입었을 때는 저 뒤에 바비킴도 와가지고 노래도 불러주고요.
여기가 웨스턴하우스예요. 거일에 연예인들만 그 남한강 이렇게 보이는 이런 데에서 늘 초대받고 막 이렇게 인생이 이제 슬슬 살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변화하던 제가 하와이에 이렇게 초대가 되어져서 랜덤 프레디컬 회장님과 사진도 찍게 되는, 굉장히 이제 인생이 이제는 한국이 아닌 달라스가 아닌 하와이까지 이제 점점 들락날락하는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곳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다 PPD, 골드 PPD 이렇게 되신 거잖아요. 하와이에 가서 이런 오픈카를 주면 혼자서 막 오픈카를 타고 마우스를 어디 마우스가 아니지 마우이지. 마우이가 막 불났을 때 엄청 울었는데 마우이에 가서 이렇게 드라이브도 하고요. 제가 달라스에 갔을 때 참 이분이 인상적이었어요.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지셨는데 이분이 PPD가 되셔서 이렇게 스피치 하시는 것도 있는데, 문제는 이분을 매년 만나거든요. 하와이나 달라스에서. 근데 구부렸던 허리가 매년 볼 때마다 이렇게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점점 허리가 딱 펴지시는 거예요. 70대 비즈니스를 하셔서 80대셨어요. 너무나 인생이 존경스럽고, 메나테크의 선배님이신데 나의 미래잖아요. 내가 메나텍만 잘하면 이분처럼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이분처럼 하와이를 매년 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분이 부부가 수영장에 앉아있을 때마다 나의 미래로 자꾸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와이에 가서 이런 분들도 만나요. 이분이요, 전신화상을 입은 분이에요. 전신화상을 입어가지고 피부 이식을 해도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글리코를 먹고 피부가 완전하게 좋아지셨다라는 이분도 환자로 만났는데 실버 PD가 되셔서 하와이에 가서 만난 거거든요. 어메이징한 일들이 정말 메나텍 안에서는 뭐 끝도, 이거 제가 사진을요, 핸드폰에 사진을 한 2, 3일을 보는데 사진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엄청나게 사진이 많은데 추리느라고 진짜 애썼어요. 정말 많은 사진들을 보여주면 뭐 임상을 해도 24시간 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제가 메나텍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메나텍이라면 인생을 바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부산이라는 곳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도 지금 제가 현재 지금 QPD 상황이에요. QPD 상황. 브론즈를 못 갈 때죠. 부산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박예현 원장님한테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처음부터 마음문을 열어주시지 않았어요. 한 2년 넘게 근 3년 동안 왔어요. 그리고 부산을 갔는데 뭐 원장님 만나고 오는 시간이 2분, 3분 이래요. 그리고 인천 돌아오잖아요. 집에 오면 낮 3시예요. 아침에 가서 부산을 갔다 왔는데 낮 3시면 얼마나 서글픈지 아세요? 돈도 없는데 한 달에 교통비 100만 원 이상씩 쓰면서 그 원장님한테 마음문을 여는데 한 2, 3년이 걸렸더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조건 갔어요.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원장님이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면서 부산에 있는 분들을 소개를 하기 시작하면서 뭐 원장님이 소개하면 렌트카 끌고 다니고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한 명 한 명 컨택을 하다 다니기 시작했죠. 한 명 한 명 컨택할 때마다 컨택이 됐을까요? 되지 않았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을 진짜 믿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을 저는 무조건 믿습니다. 저는 저를 굉장히 도왔어요. 제가 진짜 성공하고 제가 진짜 선한 부자 되고 진짜 잘 되기를 스스로 매일매일 도왔습니다. 그렇게 어제를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냥 오늘만 생각하는,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이때 매일매일 저녁마다 집에 돌아가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하루가, 우리 하회장님이 굉장히 바쁘시거든요, 일정이. 그래도 제가 늘 질문했어요. 오늘 제 하루가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아 보이셨냐고, 예뻐 보였냐고, 기쁘셨냐라고 질문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제 하루를 대충 쓰고 싶지 않았어요. 그 이전의 삶은 잘 모르겠고요. 부산 다닐 때 정말 제대로 된 시간을 써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멋진 오늘을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부산을 아침 5시 50분 또는 6시 10분 열차를 타고 2박 3일 후에 광명역 도착하는 시간이 보통 12시 30분에서 1시 사이입니다. 그때는 광명역이 지금처럼 좋지 않아서 세상 제일 춥고 무서운 곳이 광명역이었습니다. 차 있는 데까지 걸어가는 것도 너무 무서웠고요.
엄지발톱이 빠져가지고 3년을 엄지발톱이 복구가 안 돼요. 이렇게 하이힐을 요령도 없어서 하이힐을 안 신으면 사업가의 복장이 안 나올까봐 하이힐 신고 뛰고 매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병원 청소부터 시작하고요. 왜? 간호사 선생님들 청소하시는 분 계셨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에 늘 청소하고 병원 침대에서도 수도 없이 떨어지고 병원에서 이제 잠자는 생활을 하면서 2박 3일을 보내면서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물밀듯이 들어와요 병원으로. 보통 7, 8시부터 상담을 하면요 자정까지 상담이 끊이질 않아요. 그러면 저는 목, 금, 토 매일 강의를 했습니다. 참 지나고 나서 깨달은 생각이지만 사람은 그냥 시간을 쓰는 시간이 절대 없습니다. 제가 부산 갔다 와서 집에 들어오면 3시, 4시 이럴 때 오른쪽 심장, 왼쪽 심장을 부싯돌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갈았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뭘 해야 될까? 그때부터 집에 앉아서 고기버하고요 강의를 엄청나게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부산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면 내가 모든 강의를 다 하게 될 거야. 이 마음으로 강의를 계속 듣고 고기버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그 빈 시간 동안 준비했었던 저에게 기회가 오기 시작한 거죠. 목금토 강의를 제가 다 하기 시작합니다. 못하는 강의가 없어요. 왜? 일찍 돌아온 시간에 혼자 연습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쓰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인천으로 돌아오면 저에게 부산이 아무리 잘 돼도 다시 21,000점을 해야 되는, 그리고 세 번째 또 소비자, 그때 두 번째는 있었는데 세 번째 6,000점 사업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6,000점이면 900만 원이잖아요. 이 매출을 또 했어야 됐거든요. 전국으로 다시 3박 4일을 돕니다. 저에겐 이때 엄청난 결단을 합니다. 둘째 아이가 10살쯤 되었을 때예요. 9살, 10살. 주로 제가 다 키울 수가 없어서 이모님들하고 같이 지내거나 뭐 엄마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어떤 결단을 했냐면 제가 우리 큰아이를 10살에 북경으로 유학을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둘째가 아프잖아요. 엄청 고민을 하다가 이미 돈도 이제 다 없어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나 이렇게 딱 결정을 합니다. 큰애도 10살이 유학 보냈었잖아. 유진이도 유학 보내자. 그래서 전국을 다 뒤지는데 아이가 갈 만한 시설이 없었습니다. 엄청 울었어요. 아이는 해맑게 웃는데 갈 만한 시설이 없는 거예요. 인천 동인천에 어떤 시설의 원장님이 괜찮다고 해서 가뵈니 어른 시설이었어요. 무릎을 딱 꿇고 원장님 살려주세요. 이 센터에도 부자 엄마 한 명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은 너무나 가난한데 부자 엄마가 되면 이 센터 제가 도울 수 있는 그런 엄마로 남고 싶습니다. 그러니 우리 유진이 맡아주세요. 맡아줄 수 없다 해서 한 달, 또 한 달 하면서 정이 들고 그 아이는 그 센터에서 이제 지내게 됩니다. 저에게는 엄청난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건 부산을 갔다 오고 나면 전국을 3박 4일을 또 막 열심히 도는 거예요. 카카오톡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세상 진짜 딴 세상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미친 듯이 비즈니스를 진짜 열심히 한 건요, 정말 열심히 한 건 제가 볼 때 한 5년 진짜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6만 점 PD일 때 비엔나 소세지라 해가지고 브론즈 PD들을 진짜 잘 갈 때였는데 저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브론즈 PD를 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비즈니스 한 5년, 6년이 지날 때 브론즈 PD를 달성을 합니다. 진짜 열심히 했어요. 회사에다 물어보진 않았지만 제 기억엔 브론즈 PD를 하고 그 다음 달에 실버 PD 된 건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브론즈 PD, 그 다음 달에 실버 PD 달성을 합니다. 진짜 열심히 했어요.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맨하튼만 했던 것 같아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그때가 가장 성경도 많이 읽고 바쁜데 그게 되더라고요. 너무 간절했던 거예요. 간절함의 크기로 1년 후에 다시 도전을 해서 골드 PD까지 달성을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노력을 다른 사람 다 몰라도 저는 알거든요. 어떤 시간을 제가 썼는지.
상상할 수 없는, 두 번 다시 후회하지 않을 그런 오늘을 매일매일 살았기 때문에 저는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골드 PD가 돼서 많은 돈을 받았는데, 골드 PD를 문제는 시스템으로 가지 않았고 제가 판매해서 갔어요.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했고 네트워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후회하는 시간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래도 잘 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요, 네트워크를 좀 더 깊이 알아가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골드 PD였던 제가 쉬게 됩니다. 아, 네트워크 진짜 지겹다. 메나텍 지겹다. 안 해야 되겠다. 갑자기 막 어려움이 오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인생은 파도와 같은지, 큰 물, 작은 물, 막 이렇게 막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파도들이 계속 치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건, 성경의 어떤 큰 인물도 고난 없는 사람이 큰 인물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위안을 삼았어요. 나도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너무너무 낙심이 되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 나에게 계속 이런 시련들이 이어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아, 도대체 난 어디까지,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하던 제가 다시 한번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드림보드를 작성합니다. 2019년도 배신의 비전과 목표. 10조의 뉴 PD, 5조의 브론즈 PD, 2조의 실버 PD, 뭐 이렇게 20조의 골드 ED, 이런 드림보드를 다시 시작해요. 2년을 쉬고 다시 시작하는 저에겐 많은 갈등과 많은 두려움과 많은 생각들, 겉은 웃고 있는데 속은 바삭바삭 타가는 거죠. 그러는 제가 다시 미국을 갑니다. 미국을 갔더니 이번에는 노 리밋이라는 타월에다가 올해 슬로건이 이제 노 리밋이에요. 그때 부산에 있었던 제 언내그 파트너들은 PPD라고 하는 직급도 가고요. 폭풍 성장들이 엄청 막 잘 되고 있는데 저는 이미 골드 PD가 아니라 PD로 떨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사이드 파트너 1명 데리고 미국을 갑니다. 언내그에는 많은 파트너들이 왔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그때 다시 한번 다짐을 합니다. 이분이 이 나이에 가운데 2명이 딸이거든요. 딸들이 휠체어를 이렇게 부축을 하고 부부예요. 야, 80대인 이분도 PPD가 돼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는데 나 아직 40대잖아. 그리고 아직 내가 뭘 해봤다고. 10년을 한 것도 아닌데 뭘 이제 와서 포기해. 다시 저의 한계를 뛰어넘어 봐야 되겠다고 엑셀에다를 다시 한번 밟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마음을 먹습니다. 애프터를 하는데요, 잊혀지지도 않아요. 어떤 분이 있는 거예요. 사장님, 해맑게. 사장님 다음번에는 미국에 오실 때 어떤 직급으로 오고 싶으세요? 이런 질문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하셨어요. 너무 듣고 싶지 않은 질문이었습니다. 질문을 피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음번에 미국에 오면 내가 PPD를 넘어서 꼭 스타가 돼서 오고 싶다고, 그렇게 해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비즈니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방법을 이제 찾아야 돼요. 노는 게 사실 저는 좀 일하는 게 쉬운 사람이거든요. 막 놀고 막 즐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제가 이 비즈니스를 만났는데 막 체육대회 이런 거 하라는 거예요. 진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붙인 게 막 붙이라는 거예요. 배주원 사장님도 붙이고 우리 안윤수 사장님도 붙이고 저도 붙이고 다른 이사 사장님도. 제가 이때 생각을 했어요. 그래, 내가 너무나 불편하고 못하지만 내가 일만 하는 배신자가 아니라 누군가가 즐거워하는 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대보도에 펜션을 막 1박 2일 얻어서 막 많은 분들을 초대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멤버들이 지금 다 잘 됐어요. 막 이렇게 옥수수 쪄먹고 또 집에 엄청나게 손님들을 불러서 셀 미팅도 하고요. 어디 공간만 빌리면 드림보도 하고 다시 방법을 계속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과 이렇게 또 GIP도 가게 되면서
직급 달성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제가 일만 하기에도 사실은 너무너무 바쁜데 엄마잖아요. 우리 유진이 얼굴에 이게 멍이 왜 드냐면 장애 1급인데 위험하다라는 게 감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박는 거예요. 또는 경기를 하면 이렇게 바닥에다가 이렇게 박아요. 그럼 멍이 들어요. 얼마 전에도 치아 앞니가 두 개가 이서연 원장님이 치료해 주셔가지고 깜짝같이 예쁘게 됐는데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막 119 단골 고객님이세요. 산소호흡기를 끼고 중환자실에 들락날락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요. 이런 종기도 막 나면 수술도 해야 되고요. 그냥 계속 이런 상황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유진이를 센터에서 데리고 와서 집에서 키우기 시작했거든요. 끝도 없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도 너무 바쁜데 애도 계속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다리 또 부러지면 이렇게 휠체어 타고 다 나쁘지 않아요. 제가 이때 장콜이라는 걸 이제 배워서 요즘은 택시로 아이를 센터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냥 살아있으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라고 생각해요. 죽으면 이런 일들이 안 생기겠죠. 그러던 중에 아이만 힘들어도 참 좋겠는데 제가 부산에 파트너 장례식장을 갔다 오다가 저는 이날 죽었다 깨어나도 KTX 타고 간다 그랬거든요. 저 원래 부산을 한 번도 운전해서 간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카니발을 빌렸다고 카니발을 가지고 가자는 거예요. 난 너무 가기 싫은데 아무리 봐도 운전할 만한 여자가 별로 없어요. 제가 또 의리가 좋잖아요. KTX 표를 결국은 반환을 하고 운전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차를 탑니다. 진짜 가기 싫었어요. 운전해서 할 수 없이 진짜 운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가서 결국은 사고가 납니다. 오는 길에. 이날 제가 운전을 했고요. 주성욱 사장님 많이 다시셔서 지금 저렇게 살아계시고 건강해주신 거 저는 개인적으로 저를 살리는 일이었어요. 그때 주성욱 사장님의 그 순간순간을 제가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리고 아이가 있다 보니 온전하게 입원을 할 수가 없어서 퇴원을 합니다. 둘째를 봐야 되니까. 그리고 제 차가 한 달 만에 다시 25톤에 또 바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바쳐서 2번 다 폐차를 합니다. 일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사고는 계속 나고 입원은 할 수 없고 입원할 수가 없어요. 일해야 되니까. 그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가 또 옵니다. 막 코로나를 막 마스크 쓰고 집에서 모여야 되고 뭔 마스크들이 이분들 다 아시는 분들이시죠. 무슨 결단했던 것 같아요. 참 감사해요. 이분 한 분 한 분들에게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다 성장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코로나가 위기라고 할 때 행사 때도 이런 마스크를 써야 되고요. 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던 시절에 제가 PPD와 Q12 PPD와 원스타 PPD를 이날 달성을 합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그리고 저는 미국에서 2010년도 다시 과거로 돌아가 보자면 이명진 사장님이거든요. 한국에서 최고 사업가상을 받았고 미국에서 비즈니스 빌더를 다시 글로벌 비즈니스 빌더를 이명진 사장님 받아요. 그리고 저는 본대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나도 우리 스폰서님처럼 직급도 달성하고 저 탑 비즈니스 빌더를 그렇게 받고 싶어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탑 비즈니스 빌더를 받습니다. 디벨로먼트 부분에서 이제 받아요. 2021년도. 저희 집에 있는 상들인데 일부예요. 일부. 더 많아요. 제가 예전에 라이온 땡 이런 데서 받았던 그 사자상을 싹 버렸거든요. 근데 얘는 저의 인생이잖아요. 제가 귀금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집에 지금도 반지가 많거든요. 유일하게 끼는 반지는 이 반지밖에 없어요. 왜? 내 인생이잖아요. 그렇게 수많은 상들을 받는데 어느 날 유희성 사장님이 강의를 하는데 본인이 맨하텍을 통해서 한 30억 이상 벌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보다 2, 3년 후배예요. 그래서 제가 유희성 사장님이 저 정도 벌었으면 나는 한 35억 이상은 벌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계산해 본 적 없어요. 그렇게 벌었을 거예요.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가난했기 때문에 집이 없어서 송도에 월세도 살았었고 전세도 살았습니다.
진짜 집이 있고 싶었습니다. 나도 이제 이사 그만 다니고 싶어요. 집 있고 싶어요. 어느 날 GIP에서 이명진 사장님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식당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하냐고 도대체. 이걸 오늘 꼭 넣고 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이게 1순위 오늘 꼭 넣어야 된다고. 그러냐고. 나도 한번 넣어보자고. 문자 하나가 옵니다. 배신혜님 백사동 1302호에 당첨되셨습니다. 저만 됐어요. 이때도. 그냥 집이 아니고요. 제가 상상했었던 집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저희 집 거실에서 본 뷰입니다. 한쪽에 호수가 있고요. 야경 뷰는 이렇습니다. 네. 한쪽에서는 이렇게 호수 뷰가 보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인천대교 뷰가 보입니다. 진짜 원하고 바라던 멋진 집에 입주하게 됐습니다. 메나텍 비즈니스 하면서. 그리고 이 집에 더 이상 초라한 셀미팅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대로 셀미팅 할 수 있는 저희 집이에요. 이렇게 음식 차려놓고 호텔 이상 되는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리고 또 공부할 때는 이렇게 학습도 하고요.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게 됐어요. 다 메나테크를 만난 덕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메나텍에서 정말 많은 여행을 보내줬습니다. 사진을 보는데 엄청나게 많은 여행을 다녀왔더라고요. 이코노믹으로 여행 다닐 때도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늘 저의 미래를 보여주신 분이 이명진 배전 스폰서 사장님이시잖아요. 비즈니스석 타고 다닐 때마다 꿈꿨습니다. 나도 비즈니스 타게 될 거야 라고 꿈꿨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이제는 비즈니스를 타면서 모든 여행을 다니는 건강한 파이프라인을 깐 리더가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영화에서나 보고 텔레비전에서나 볼 것만 같았던 스위트룸이라고 하는 곳에서 저희가 잠을 자게 됩니다. 이게 왜 안 넘어갈까요? 네. 스위트룸이요, 어떻게 생겼냐면 호텔마다 좀 다 틀려요. 사진이 많아서 안 넘어가는 것 같아요. 목욕탕도 굉장히 크고요. 거실도 아주 크고요. 침실도 아주 커요. 이런 스위트룸에서 저희가 이제 잠을 자고 또 여행하라고 돈도 주면 돈도 쓰고. 메나텍 참 좋지 않습니까? 비즈니스석도 태워주고 스위트룸도 재워주고. 네. 뭐 많은 여행하는 곳곳마다 스위트룸에서 잠을 이렇게 자는 감동이죠. 사실 인생이 이렇게 변화될 수도 있구나. 제가 이렇게 누렸다면 사장님들도 비즈니스도 탈 수 있고 스위트룸도 탈 수 있는 인생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이 어느 한순간에 휘리릭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열흘, 1년, 2년, 3년, 5년, 10년이 쌓이면 그 시간은 변화됩니다. 현재의 나는 지난 5년의 과거고 10년의 과거입니다. 사장님들 어떤 인생 살고 싶으세요? 저는 우여곡절이 좀 많은 인생을 살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가장 감사한 건 제가 저한테 별로 부끄럽지 않아요. 살아가면서 이런 시간 저런 시간을 통해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저의 못남도 제 스스로 보게 되고요. 부족함을 봤기 때문에 미안한 것도, 사랑이라는 것도, 용서라는 것도 하나씩 둘씩 배워온 것이 메나텍 안에서 참 많은 것을 배워온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고 지금도 여전히 성장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평생 현역으로 산다라는 거, 평생 주부로 산다라는 것들이 어떤 느낌을 주는 거냐면, 이런 강의장에서 제가 강의를 할 거라고 생각 사실 못하고 살아봤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런 강의장에서 강의를 하는 것도 큰 어려움이 없는
인생으로 변화되었고요. 또 제가 둘째 아이를 통해서 참 배운 게 많습니다. 아이가 장애가 있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일반 애들이 한 두세 번만 알려주면 될 일을 얘네들은 10,000번, 20,000번을 가르쳐주면 못하지 않습니다. 합니다. 해요. 다음 차트로 사장님 넘겨주시면. 네, 그냥 제가 둘째 아이를 10살도 못 산다는 아이를 지금 26년째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주는 행복이 참 큽니다. 그 아이를 통해서 많이 배웠고 그 아이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냥 뭐 보내시진 않았겠죠. 그렇게 장애가 있는 아이들도 한 번, 두 번에 안 되지만 10,000번, 20,000번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여기에 못할 이유가 한 가지도 저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장님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어느 것 하나도 부족할 것 없이 다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역시도 만만하지 않았지만 그때그때마다 다시 오늘 한 1년 반 만에 이 자리에 쓰는 거거든요. 1년 반 만에 이 자리에 쓰면서 이렇게 주부로도 사는데 평생 뭐 주부로도 살 수도 있지만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진이가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대학도 이렇게 졸업을 해요. 세상에 못할 일은 없어요.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이 한국어 중에 3세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3세판 해보는 거죠. 뭐 7.8기도 있어요. 내면에서는 엄청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수많은 두려움과 수없이 용기를 내야 됐던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갔을 때 그리고 작년에 쉬면서 다시 나를 한번 일으켜 세워야 되는 그런 용기들이 저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작년 KMF에 다시 한번 이렇게 서게 됐고요. 무대의 주인공으로 평생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저 뒤에서 점점 앞으로 오는 인생. 성장 캠프에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 수 있고 늘 꿈꾸는 대로 원하는 대로 산다라는 거 참 감사한 일이죠. 어느 날 우리 배주원 사장님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언니,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처럼 우리가 살게 될 거야. 한번 사장님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로 살 수 있다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너는 그렇게 살 수 있겠지. 나는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5년만 미쳐서 한번 5년만 미쳐서요. 50년이 편안해질 수 있다면 어차피 하시는 거 어설프게 미치잖아요. 미친년 소리 들어요. 제대로 미쳐야 돼요. 제대로 미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주변 사람들이 도와요. 진짜 미쳤구나. 너가 하는 말이 진짜 맞구나라고 내 눈빛에서 그 사람들이 알아요. 내 표정, 내 몸짓에서 진짜라는 걸 그들이 느껴요. 그런데 어설프게 그런 게 있었더라, 그랬더라, 살이 빠진대더라, 안 돼요. 6개월 오소리 넣으세요. 좀 빼세요. 제발 언제까지? 사장님들이 원하는 인컴이 들어올 때까지. 그거 왜 못해? 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해보시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 같은 인생을 맨하탄 안에서 배주원 사장님이 누렸다면 제가 누렸다면 모두 누릴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 앞에 연예인 아닙니다. 정인수 사장님이 노래 부르고 있었습니다. 원스타도 쓰리스타도 PPD도 다 나와서 환호성하고 있잖아요. 정인수 사장님 앞에서 우리는 수직관계 아닙니다. 수평관계에서 비즈니스 합니다. 이렇게 멋진 비즈니스 어디 있겠습니까?
맨하텍이라면 한번 제대로 미쳐봐서 내가 내 인생을 생각할 때 난 맨하텍 안에서 너무너무 잘 해낸 5년, 복부르는 언어만 쓰세요. 부정의 언어, 안 된다는 언어, 그냥 그런 거 말고 잘 되는 언어만 한번 써서 우리 모두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 같은 맨하텍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